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피아노 가상악기들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가상악기의 종류는 정말 많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가상악기들 말고도 사실 되게 많아요. 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다 싶은 것들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한번 각각의 가상악기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4가지 가상악기를 불러와 봤어요. 순서대로 알려드려보자면은 첫 번째는 아이보리 2, 두 번째는 컨탁으로 불러오는 악기죠. 엘리셔스 키스랑 옴니스피어 기반의 키스케이프, 그리고 누아, 이렇게 4가지인데 먼저 아이보리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되게 오래된 가상악기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이보리 2인데 사실 1도 굉장히 예전부터 피아노 가상악기로서 많이 쓰였던 악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보리 1 때는 거의 아이보리가 독보적이었다고 봐야죠. 다른 악기들보다도 단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다? 네, 용량을 엄청나게 잡아먹죠. 아이보리 1 같은 경우만 해도 그때 70기가인가?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지금은 샘플별로 해가지고 종류가 되게 많아져서 아이보리 2에 있는 모든 샘플을 다 합치면 거의 몇백 기가 할 거예요. 이렇게 벌센드로프부터 해가지고 아메리칸 D, 젊은 D, 이탈리안 그랜드, 스튜디오 그랜드 이것저것 다 하면은 아마 몇백 기가 할 겁니다. 저도 막 그렇게 다 있는 건 아니라서 창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저도 컨탁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보리 2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렇게 4가지는 벌센드로프랑 젊은 콘서트 D랑 이탈리안 그랜드, 스튜디오 그랜드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최근에 제가 들어본 바로는 아메리칸 D가 그렇게 소리가 좋다고 해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아이보리의 특징은 일단 이렇게 샘플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다 피아노의 명기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샘플링을 해놨어요. 또 각각이 아이보리는 특징이 이래 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을 다 샘플링을 해놓다 보니까 각각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벌센데르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묵직한 소리? 네, 단단한 듯한 느낌이라면은 여기 스튜디오 그랜드 이 악기는 살짝 부드러우면서 칠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탈리안 그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소리를 다 구현하고 싶다라고 싶으면은 아이보리는 굉장히 좋은 악기입니다. 하나하나 특징을 볼게요. 일단 벌센데르퍼부터 이렇게 불러와 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녹음을 따놓고 악기들을 바꿔가면서 들려줘야 좀 소리의 차이를 느끼기가 쉽겠죠.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녹음을 한번 따봤는데요. 지금 이건 벌센데르퍼였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징이 약간 좀 단단하고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른 악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콘서트 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녹음은 그대로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거라 이게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점원 콘서트 D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좀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까 들려드렸던 볼선데르프보다 더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저음이 더 단단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탈리안 그랜드로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이번 거는 살짝 부드러운 느낌? 아까보다 더 묵직한 느낌은 사라지고 점은 D보다는 묵직함은 많이 사라지고 살짝 부드럽고 약간 가볍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영상으로도 이게 구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스튜디오 그랜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안 그랜드보다 아까 이탈리안 그랜드보다 훨씬 더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약간 따뜻한 느낌? 이렇게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샘플들을 여러 개의 피아노를 다 샘플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표현하기 좋은 악기를 고르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용량을 많이 먹고요. 또 시스템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편이라 램 값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은 아마 작업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도 충분히 받쳐줘야 된다. 단점이 있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저는 일단 아이보리는 굉장히 좋아하는 악기입니다. 옛날부터 좀 아이보리는 원 때부터도 썼었기 때문에 꼭 강추하는 악기고요. 자, 이번엔 엘리샤스 키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녹음한 거를 그대로 가져다 써볼게요. 엘리샤스 키스입니다. 엘리샤스 키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서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아이보리랑은 다르게 가볍고요. 대신에 선택의 범위가 없어요. 딱 이 악기 하나뿐입니다. 선택의 폭이 적은 악기인데 근데 이 자체가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클래식에 가까운 그런 소리라면 얘는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기본적으로 리벌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랑은 다르게 공간에서의 울림 표현이 좀 더 확실하죠. 뭐 이것도 물론 이렇게 믹서를 열어가지고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모든 악기들은 제가 이펙터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프리셋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큰 스튜디오냐 작은 공간이냐 이런 프리셋들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리볼브의 차이? 뭐 이 정도의 제 프리셋을 스몰 콘서트홀로 바꿨더니 스몰 오디토리움으로 바꿨더니 확실히 리볼브는 확 줄어들었죠. 울림이 줄었습니다. 네, 이게 엘리셔스 키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야마하라고 써 있잖아요. 야마하의 피아노 중에서도 C3 네오 피아노를 샘플링을 했다고 해요. 엘리셔스 키스가 얘 가지고 음원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죠. 장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리벌브가 확실하다. 네, 울림이 굉장히 잔향이 좀 잘 유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가상악기입니다. 단점은 글쎄요, 단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 선택의 폭이 좀 적다? 근데 그거는 가벼운 악기한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엘리셔스 키스였습니다. 그 다음 키스케이프입니다. 아마 요거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보통 키스케이프에서도 여기 옴니스피어에서 여기 키보드 선택하고 여기 LA 커스텀 해가지고 C7 쭉 나와 있는 것들, 보통 얘네를 피아노 악기로서 많이 쓰는데, C7은 여러분들 야마하의 피아노 악기 중에서 C7 모델을 말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굉장히 명기로 소문난 악기죠, C7도.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그랜드 피아노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 키스케이프의 피아노 가상악기가 최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뭐 최고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그건 제가 좀 평가를 내릴 만큼 이렇게 좀 굉장한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탑3 안에 든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방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도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샘플링을 딸 때 대체 어떻게 했는지 다른 가상악기들에 비해서 소리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키스케이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얘도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선명한 소리, 또 여기 있는 리벌브나 이런 퍼포먼스, 이런 페달 노이즈, 이런 좀 구체적으로 EQ도 그렇고 좀 이런 이펙터들도 조정하기가 좋아가지고 막 되게 화면 안에 이런 노브가 막 여러 개 있으면은 그냥 정신사나워서 대체 뭐부터 건드려야 되지 싶을 때도 있는데, 그냥 키스케이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세팅을 하기가 좋게 잘 메뉴들을 나눠 놓았다는 거, 전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이 키스케이프 같은 경우에 또 장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록 버전, 시네마틱, 언리얼 스매시, 샘플링을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하기 좋다는 거예요. 딴 거 한번 골라서 들어볼까요? 밝은, 브라이트. 단점 소개 지금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단점은 되게 메모리를 많이 먹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이 느릿느릿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모아가지고 불러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일단 용량도 크고요. 네,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리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죠. 또 시스템 하드웨어가 괜찮게 갖춰져 있으면은 좀 더 빨리 불러올 수는 있고요. 네, 드디어 불러왔습니다. 아까보다는 소리가 약간 쨍한 느낌이 있죠. 소리도 약간 밝아지긴 했는데 소리가 좀 쨍해졌네요. 네, 이렇게 원하는 버전으로 선택해가지고 하기도 참 좋습니다. 네, 단점은 용량이 무겁다, 메모리를 많이 먹는다. 네, 키스케이프였고요. 마지막 누아 한번 볼까요? 누아 같은 경우에는 한때 모든 피아노 가상악기를 긴장시켰던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누아가 처음 공개됐을 때 피아노 가상악기들 회사들이 다 긴장했었다고 해요. 누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따뜻한 소리, 부드러운 듯한 소리, 네, 클래식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죠, 소리가. 네, 이 누아도 물론 버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그랜드 피아노, 파티클, 사운드 디자인, 빈티지 해가지고 프리셋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여러 소리들을 다 들어봤는데 그냥 얘가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선택의 범위는 뭐 프리셋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근데 막상 들을 만한 소리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평가하시는 분들마다 아니다, 누아에도 뭐 퓨어 이 프리셋 말고도 되게 좋은 소리들 많다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듣기에는 네, 그랬습니다. 누아는 뭐 아이보리나 키스케이프에 비하면은 조금 가벼운 편이에요. 용량은 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 편인데 그 와중에 프리셋의 종류는 꽤 많고 또 이렇게 이펙터 부분도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부담없이 조절하기도 좋고요. 부드러운 소리 때문에 클래식 계열의 소리에 좀 잘 어울린다. 근데 막 대중음악, 팝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상 제 의견이었습니다. 딱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게 딱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피아노 가상악기를 선택하는 데에도 좀 고민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하나하나가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악기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곡을 쓸 때 장르별, 좀 곡의 특징별로 어떤 피아노 가상악기를 선택하면 좋을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봤습니다. 다음에 악기들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는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